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파악한 후 최신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개념은 수십 년을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은 다양한 국가에서 발전해 왔지만 미국이 컴플라이언스의 태동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 규제와 기업 경영 문화의 변화에 따라 컴플라이언스가 주목받았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의 컴플라이언스와의 성장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기업이 존재한 1800년대부터 자기거래 및 뇌물, 소비자 대상 사기, 독점, 노동 착취 등의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가 늘어나고 복잡해지자 기업들은 자신과 직원들이 이러한 규제를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 시점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기산업 기업들이 독점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1890년에 제정되었던 셔먼 독점 금지법 역사상 최초의 징역형 선고가 있었고 이 사건은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행동 강령 및 프로그램을 기업이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FCPA는 197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FCPA, 즉 외국 부패 행위 방지법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거나 부패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 기업들은 기업 윤리강령 제정을 가속화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가장 큰 스캔들은 국방산업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방위물자 공급자로부터 $300짜리 망치, $600짜리 변기 등과 같이 터무니없이 비싼 품목을 구입하는 등 국방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국방 관리에 관한 블루 리본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매 과정의 낭비, 사기,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전 직원과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에게 윤리 강령을 배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실행 및 모니터링을 권고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또한 대형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회계 부정과 금융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트레드웨이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하였는데요. 핵심 권고 내용은 최고 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의지, 내부 통제 및 감사 기능의 질적 향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역할 강조,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적절한 자원에 대한 필요성, 법 집행 강화 등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1991년 기업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미 연방 조직 양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양형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판결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윤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 연방 조직 양형 가이드라인은 2004년에 전반적으로 개정되었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의 품질과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이 수정되었으며 내부 감사 기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조직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업들은 범죄 행위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2016년에 재개정 작업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었고 기업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 윤리적 문화의 구축 등이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가장 큰 컴플라이언스 스캔들은 아마 2001년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 부정 및 금융 사기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샤베인-옥슬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회계와 재무 보고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과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쳤던 조치가 샤베인-옥슬리법 이후로는 기업들이 법률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야 했습니다. 샤베인-옥슬리법 통과와 2004년 연방조직 양형 가이드라인 개정 후 기업 임원에 대한 연방의 평균 형량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 통제의 강화와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큰 스캔들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회계 부정, 법률 위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규제 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에 대한 전면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특히 제정된 규정 중 하나는 최고 컴플라이언스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업이 법률 준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CCO를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법무부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검사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계되었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법률 준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검사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3월 ECCP의 4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추가 사항으로는 첫 번째, 컴플라이언스 유도 목적의 임직원 금전 보상 제도 수립.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지원을 위한 IT 통제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조치들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량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부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2020년에는 자금 세탁 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 권한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고, 일반 회사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과 신고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2020년 이전에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들이 있었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반적으로 다룬 법률로, 이전의 법률들과는 달리 더욱 포괄적이고 엄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 규율 방식으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포괄하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연방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발의되었고, 7월에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워렌 미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컴플라이언스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1980년대부터 독점, 뇌물, 사기 사건 등으로 윤리 강령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이 권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권고로만 그치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이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통해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베인-옥슬리법과 2004년 연방조직 양형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등으로 기업이 법률 준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IT, 사이버와 인터넷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외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ECD 뇌물방지 협약입니다. 예전에도 유럽 각 국가별로 자국 내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들이 있었으나, 이 규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규제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1997년 OECD 회원국 간의 외국 공공관리자에 대한 뇌물 수수를 방지하고 국제 비즈니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의 최근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인권과 환경입니다. 2011년에는 UN 인권위원회가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을 채택했으며,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말하며, 주요 내용은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유럽에서는 2017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공급망 실사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었고, 2023년 6월 EU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9일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공급망 실사법 최종안 표결을 2월 14일로 연기하였고, 2월 14일에도 최종 승인 표결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유럽의 최근 컴플라이언스 주요 규제는 2016년 프랑스 샤팽 입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 2018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공유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제품의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EU 시장 감시 규정, 그리고 2022년 EU가 고안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구현이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독점, 뇌물, 사기,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서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관련 이슈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인권과 환경을 주요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ESG와도 관련성이 깊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접할 수밖에 없는 제규범들과 조화를 이뤄 건전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 내지는 장치를 총칭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시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임직원들이 스스로 법적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직접 만나게 되는 대면 강의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